상당히 이제 그 높은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좀 편승 효과가 오래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줘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그 경계감.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층이 지지할 때는 좀 이제는 이제 그만 싸우고 좀 통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에 워낙 변화와 혁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지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랬던 사람들이 놀라서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살펴볼게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7%로 나타났고요.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제가 네. 로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는 뭐 내년에 어떤 선거가 또 동시에 치러질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지 뭐 경남지사 선거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네. 두 개 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37대 49라고 하면 이게 야당이 좀 더 유리하게 나왔는데 그 두 지역 서울과 부산을 보면 더 벌어져요. 해당 지역을 예, 보면요. 해당 지역은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딱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35 35대 55 정도, 네, 한 20% 맞습니다.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그 두 지역을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다른 지역에서 선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 지역의 여론이 예, 그 지역 중요하죠. 여론으로 보면 실제로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 국면에서는 그 지지자들의 분노와 이탈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불과 한 석 달 전에 총선 때와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부동산 이전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부 네. 여당이. 그거하고 저는 연관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보통은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크게 이기면 그 뭐 편승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굉장히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정평가도 적어도 한 몇 달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제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는데 사실은 선거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 시기와 다르게. 네. 사실은 이 대목이 정부 여당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령 그렇게 압승을 줬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뭐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령 지금 정부 여당에서 180석 줘서 아주 강력한 뭔가 개혁을 추진하라는 게 민심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사실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말 그런 거였냐. 정말 180석을 줘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민심이었던 거냐. 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정치합시다 하면서도 계속 나왔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뭔가 더 힘 실어주는 것보다는 야당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180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표를 줬지만 이렇게까지 이길 줄을 몰랐고 사실은 너무 쏠린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사후조사 너무 의석수가 과도하다라는 게 과반이 넘었었거든요. 총선 직후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 결국 뭐냐면 또 이렇게 독주나 독선 정치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저는 이제 그 5월 첫 주에 71% 지지를 쳤다가 부동산 이전에 하락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뭐 대북 정책도 있었고 인구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줘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그 경계감, 사실은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혹은 좀 더 포용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이제 덜어가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은 선거 끝나자마자 했던 게 원 구성 과정이라든지 혹은 추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야말로 좀 뭐랄까 그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좀 그 국정을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일방주의 국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동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은 그런 가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저쪽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옳다고 믿고 이거 그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있고 그것은 아니고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층이 지지할 때는
이제는 이제 그만 싸우고 좀 통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터진 이슈들이 도덕적인 문제도 있죠. 정의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문제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사실 거의 뭐 파탄 나는 식으로 이제 됐고 그다음에 뭐 지금 부동산 문제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검찰 개혁의 문제도 야 이게 뭐 촛불로 쭉 했는데 보니까 이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검찰 개혁하는 거 보면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도 그 보수층들, 과거에 보정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그래 당신들한테 한번 미래통합당이 워낙 변화와 혁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지해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놀라서 자연스럽게 이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회 개헌 협상 과정에도 보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다 있고 그것이 부동산에 와서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뭐 들라 그러면 나 부동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